네, 금요일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가장 큰 이벤트 두 가지를 우리는 소화했습니다. 미 대선과 FOMC. 일단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미 연준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5bp 인하를 했습니다.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 일단 기준금리의 인하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 지수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줄 알았는데 코스피는 또 음전이 됐고요. 코스닥도 살짝 오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막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사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좀 그게 애매해서 그런 건지 김태성 본부장님, 네. 분명히 이제 두 가지 빅 이벤트 끝났으면 네. 우리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11월, 12월 불장이다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은 아닌가요? 일단 오늘부터 시작은 했는데 지금 네. 장 중후반부 지금 이제 우리가 1시 24분 정도인데 네. 1시부터 지금 지수가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유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되게 되면 전인대에서 아마 중국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한 경기 부양이 네. 나오지 않겠나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간밤에 굉장히 환호를 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됐죠. 근데 이것보다도 파월 연준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본인이 계속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네.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나는 보장받는 부분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래 무슨 일이 있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 끝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안도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까지 강력하게 퍼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한 주도 업종이라든지 주도 섹터를 좀 만들기에 거래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이 처졌었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좀 힘을 내고 있다라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지금 장 중후반부에 일단 시장이 하락하는 어떤 이유를 저는 중국에서 좀 찾을 수는 있지만 주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뭐 저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코스피에서 다시 또 매도로 좀 전환이 돼서 지수가 일단 조금은 힘을 잃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이유를 또 찾아주셨네요. 네.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이슈들 소화하면서 일단 한 주 딱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금리가 어찌됐든 인하가 됐습니다. 어제 바이오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이거 좀 억울하다. 이거는 배신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빠질 때 담았어야 했나 봐요. 오늘 오르잖아요. 유창희 본부장님. 오르긴 하는데 비만이나 진단키트 중심으로 좀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을 따라갈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뭔가 좋게 보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사실은 뭐 2차 전지도 어제 빠졌을 때 샀으면 네. 오늘 수익이겠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약간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이죠. 10월 달 들어서 한 10월 중순 이후에 바이오주들이 조금 머뭇 혹은 약간 조정이 나올 때 좀 과하게 나왔던 부분들은 저는 미 국채금리 상승이 가장 네.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저께 미국이 0.25%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거의 안 빠졌어요. 계속 10년물 올라갔죠. 기준으로 지금 네. 4.3%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경우 트럼프 당선되는 순간에서는 4.5%까지 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도 시장 금리가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제한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바이오주에 대해서 투심이 조금 위축된 게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도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지만 트럼프가 또 발언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값 인하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약이라든지 이런 약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위축거린 것도 있어요. 미국도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좀 피로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여전히 박스권 흐름들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전 CDMO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유일하게 규제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건 CDMO 쪽이고 이쪽에 대한 어떤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혹은 또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지고 좀 종목을 좀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이제 잘 가려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는데 CDMO 쪽 대표적으로 생물보안법 이슈 있는 쪽들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까지 좀 압축해서 보자고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K바이오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볼게요. IT 투톱 오늘 좀 잘 갈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는 좀 그냥 그렇고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20만 원 선 안착 시도를 꾸준히 하면서 지금 딱 걸쳐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빅 이벤트 잘 소화를 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일단 잘 들어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 엔비디아 실적도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뭔가 좀 진전 있다 이런 뉴스들이 될 것 같은데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예. 반도체 투톱 플러스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좀 보면 리스크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숫자를 좀 발표를 하면 조정의 폭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 소부장주들에 대한 어떤 급등락이 굉장히 강한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전 세계 시장의 지금 AI의 중심은 결국 엔비디아임을 엔비디아 스스로 지금 주가의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대입을 하면 당연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SK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오는 날 SK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염두를 하시면서 네. 두 기업에 대한 비중 조절은 지금은 유연하게 하셔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시기보단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이제 20만 원을 완벽하게 안착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쫓아가시는 매매보다 SK하이닉스가 편안하게 플랫하게 20만 원 위에서 플레이가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쫓아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중심은 SK하이닉스가 네. 20만 원 이상으로 더 좀 시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으면 아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1만 원대 위로는 좀 올라와줘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21만 원 정도는 유지가 돼줘야 이제 소부장 쪽도 따라갈 수 있다. 그때 돼서 소부장 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2차 전지도 급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신재생부터 해서 그동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움직였던 섹터 낙폭이 컸습니다. 앞서 바이오도 어제 담았으면 오늘 좀 수익권이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어제 2차 전지를 담았어야 했던 것인가. 오늘 오르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일단 오늘 오르는 게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된 건지 어떤 시각에서 봐야 돼요? 일단 오늘 하루라서요. 일단 아직까지는 기술적 네. 반등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겠죠.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2주 전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해리스가 가능성이 좀 있다 하면서 반등을 줬죠.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한 6, 7시간 만에 개표 한 6, 7시간 만에 트럼프가 확정되는 것처럼 이제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여기서 더 빠지려고 한다고 해도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없다라는 것이죠. 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전기차를 영원하게 못 판매하지 못하게 폐지할 겁니까? 뭐 완전 폐기는 또 어렵다고 불가능하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일론 머스크가 최대 공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감인 것이지 전기차를 이제 못 만들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전기차가 미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 시장도 있는 거죠. 유럽도 올해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 본다라면 전기차 보조금 다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관세 더 부과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던 타이밍이었다. 그것이 이제 뭐 오늘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기대할 건 없는 건 사실이죠. 해리스가 됐다라면 그래도 정책의 연속성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없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오늘 1차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좀 점진적인 반등 그러면서 약간 박스권의 흐름들 최근 9월달, 10월달의 흐름을 본다라면 상단 하단이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좀 매수 관점 그리고 상단에서는 조금 분할 매도하면서 현금을 좀 챙기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될 수 있고 다음 주 초반에 이제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지도 체크해 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단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 상단에서는 분할 매도로 현금을 챙겨보자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LG 엔솔 오늘 뉴스가 또 전해졌습니다. 리비안 쪽에 차세대 배터리 원통형 4695 배터리 공급 계약 맺었다. 5년 동안이라고 해요. 이건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서 캐즘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보조금을 트럼프 쪽에서 축소를 한다면 뭔가 우려는 되지만 이런 또 긍정적인 뉴스도 전해졌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 2차 전지 섹터 얘기할 때마다 네. LG엔솔이 40만 원 위에는 확실히 좀 지지를 해줘야 네. 나머지 종목들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얘기를 주셨었는데 오늘 이 뉴스는 캐즘 탈출이 될 만한 호재일까요? 일단 캐즘이 탈출될지 안 될지는 테슬라라든지 네.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브랜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은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3분기 테슬라 실적 나왔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봤죠. 테슬라 차량의 인도량 네. 그리고 영업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무엇을 알파로 봤냐면 메가팩토리 그러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과연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올해 1분기에 테슬라가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4680 이번에 새로운 제품 그리고 여기에 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계속 선사해주는 3분기를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주가는 사실 거기에 지금 화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이런 뉴스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센티멘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많고 또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게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리비안을 필두로 이제 대다수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반등을 했음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에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도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점을 좀 확인을 하는 구간이라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노이즈가 좀 많았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엔캠.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네. 이러한 쪽은 다소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엔캠이나 중앙 네. 첨단 소재는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어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말씀해주신 전기차 관련주들 미국에서 많이 올랐고 앨범알 같은 쪽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튬이나 이런 쪽이 같이 가는 건지 유창희 본부장님, 네. 리튬과 양극재 오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자이글 상한가, 하이드로 리튬 이런 쪽도 움직이고 LNF가 무엇보다 오늘 13%대인가요? 엄청나게 올라요. 네. 강한 시세가 최근에 계속 지속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따라잡아도 되는지 이게 지표만 놓고 본다면 왜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앨범알 오르고 하니까 분위기가 괜찮아진 건가요? 근데 사실은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난 화요일부터 좀 네.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이제 매출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하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성장 산업은 맞습니다. 성장 산업은 맞지만 이게 지난 2020년, 21년의 성장 산업에 대한 관점하고 지금의 성장 산업의 관점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거의 뭐 전기차라는 게 없었던 시기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의 어떤 스토리가 나오면서 관련된 시장이 움직인다라면 지금은 이제 나오고 있고 이게 연평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게 딱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있고 성장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과거에 그 성장, 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냉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전 리튬 쪽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리튬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히토류처럼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대형 리튬 강산이라든지 호수 같은 게 나오고 있고 또 바닷물로도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작은 이슈에 좀 급등락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 최근 저점 대비해서 거의 주가가 배 이상 올라왔는데도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엔 700억 미만이었다는, 700억 전후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이슈에 움직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기업을 좀 선택해서 매매를 하는 게 결국에는 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본다라면 저는 오늘 TCC 스틸을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대규모 계약을 계속 따내고 있는 수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벤츠하고도 수주를 했었고 뭐 포드, 오늘 리비안 관련돼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관련돼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LG 테슬라의 또 가장 큰 파트너가 또 LG 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또 이들 기업의 상당 부분 제품들이 다 원통형 배터리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TCC 스틸은 그 원통형 배터리를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동반 매출 성장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어저께의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라면 충분히 지난 그 고점 언저리 5만 원 언저리까지 어떤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저점 언저리 한 37,000원 정도로 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오늘장 원픽은 TCC 스틸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7,000원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트레이드, 이 효과 언제까지 갈 것인가?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쯤까지 일단 관련한 섹터 트레이딩이 있다가 다음 주부터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더 집중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이거 고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도 되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우주항공주가 연이틀 상당히 좋은 시세를 냅니다. 머스크의 효과도 받아가는 상황인데 윗골이 좀 달린 종목들도 있긴 해요. 언제까지 이 효과가 갈 것인지 정말 오늘이 만약에 중요한 날이라면 고점에서 수익 잘 챙겨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참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사고 팔고 사고팔고의 타이밍을 잡는 것 같아요. 일단 머리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오늘 한번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현재 구간에서의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다시 살까 아니면 이제 이게 끝난 것일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끝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의 성향상 처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밀어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동안은 워낙 소외됐었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주항공청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거의 4개월 동안 TV에서 우주항공주 찾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거론이 되면서 올라왔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시세 연속성은 저는 앞으로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다. 왜냐, 스페이스X 또 신규 상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우주항공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고점 대비 한 20%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면 약간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 대비 뭐 적게는 30%, 많게는 뭐 50%, 60% 올랐기 때문에 20%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저는 다시 담아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어느 종목을 다시 담아야 되느냐. 결국
테슬라와 가장 연관이 있는 쪽부터 봐야 되는데 HVM을 저는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말고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쪽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인텔리안 테크라고 하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또 우주항공이 방산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형주 쪽에서 찾으면 한국항공우주를 빼놓고 이야기 드릴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임기 내내 좀 더 관심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종목은 잘 골라봐야 되는데 HVM,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 장비로 넘어가 볼게요. 이쪽도 우주 산업이랑 연관도 있고요. 앞으로 6G 도입부터 해서 트럼프가 4차 산업에 있어서 또 패권 경쟁 좀 치열하게 할 걸로 보이잖아요. 그 수혜 기대감을 받아갑니다. 근데 통신 장비가 워낙에 이제 볼 거 많은 상황에서 막 매력적인 섹터인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주파수 경매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해서 그냥 움직이는 건지 유창희 본부장님 이거는 계속 봐도 되나요? 사실은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6G가 언제 개화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주가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조금 힘을 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때 하웨이 사태가 있었죠. 네, 하웨이의 제품이 약간 도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런 보안을 위협한다고 하면서 하웨이를 규제를 제일 먼저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하웨이가 전 세계 거의 7, 80% 시장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하웨이 장비 이제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좀 누렸던 부분들이 있더라면 지금은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쪽보다는 오히려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약간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아직은 본격적으로 6G를 투자한다, 어떤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런 부분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본다라면 오히려 우주항공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기대감을 보고 본다면 우주항공 위성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 이야기 좀 해볼게요. 조선 어제 상당히 좋은 시세를 냈는데 오늘은 HJ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정도가 좀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차익 물량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제 많이 올라서 단기 차익 물량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담아볼까요? 어려운데요. 일단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아야 되는데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 네. 또 장 후반부 그리고 주말 사이에 지금 네.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담기보다는 다음 주 초에 조금은 더 만약 기술적으로 밀려주게 된다면 저는 조선주들은 담는 거에 크게 부담 네. 안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순서는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받으실 쪽을 선택을 한다면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게 MRO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오션? 그러면 하나오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 시스템까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MRO보다는 그냥 조선 본연의 모습을 좀 봐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HD 한국조선 해양을 저는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혹은 조금은 더 이제 탄력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선 기자재 중에 새로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네. 실적도 좋았고요.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조정을 기다리셔서 나는 수익률 게임을 원하신다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여러분들 그 리스트 안에 좀 넣어두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여전히 좋은데 일단 시기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초에 조금 더 밀린다면 그때 더 쌀 때 담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종목도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입니다. 계속 트럼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AI 빅테크 산업에 있는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렇다면 AI 투자도 더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인프라, 전력 설비에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전력 설비 너무 강하잖아요. 누가 돼도 사실 이쪽도 수혜주였었거든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여전히 전력 설비 대미 수출 늘어나면서 더 좋아지는 것인지 앞으로 전망도 장밋빛일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계속 지겹도록 저 말고 또 다른 분들이 하셨겠지만 전력 인프라 투자라는 게 딱 특정 어느 지역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전 세계에 지금 공통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력 수급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노후화된 교체라든지 혹은 뭐 지금 새로운 산업 발전 단지의 증가로 인한 예를 들어서 뭐 AI 데이터 센터가 되었든 반도체 신규 공장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따른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트럼프 정권에서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개혁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혁을 상당 부분 철폐 좀 감소한다라 완화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또 신규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변압기라든지 전선 케이블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공장 증설이 내년 상반기 정도면 순차적으로 끝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이제는 또 매출이 좀 반영되는 게 있고 어쨌든 변압기 관련돼서는 중국을 계속 규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라든지 뭐 남미의 뭐 멕시코 쪽에 있는 일부 공장 또 캐나다 쪽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재생. 어제 사실 좀 박살나는 그런 주가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나와요.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대표적으로 트럼프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쪽이잖아요. 근데 김태성 본부장님, IRA를 완전 폐기는 어려울 거다.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건지 아니면 자리가 그냥 오를 자리인 건지. 근데 또 윗꼬리는 길게 달려있네요.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대선 전에는요. 영원한 강자일 것처럼 보인 혹은 반대로 영원한 약자일 것처럼 보였던 종목군들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 위치로 돌아오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신재생에 관련한 종목군들 사실 요 며칠 센티멘탈이 안 좋았죠.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이야기를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속도는 더딜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2기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미 이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턴키를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쪽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CS 윈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투자한다면 그래도 결과는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제 오늘의 어떤 반등에 너무 이제 비중을 한 번에 확대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까지 전략을 챙겨봤고요. 마지막으로 네카오입니다. 대표적인 성장 섹터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또 원래 올라야 되는데 오늘 내리거든요. 3분기 실적 봤을 때 네이버는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카카오도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괜찮았어요. AI 서비스 관련해서 뭔가 성장 잘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럴까? 유창희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카오는? 사실 뭐 네카오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 실적이라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쥐어짜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 또 원래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꾸준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 실적 안 좋아서 주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약간 아쉬운 실적 있지만 지금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엄청난 새로운 성장 모델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는 전기차가 잘 가다가 조금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다 보니까 정치 현상을 띠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서 완전하게 뒤쳐져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AI 관련돼서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막상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핵심적인 AI 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 모델이 나오고 이게 성과를 보여주는지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카오에 대한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오늘 원픽을 가지고 오셔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네. 상장하고 나서 잊혀졌던 종목인 것 같거든요. 네. 요새 신규 상장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유 있는 좀 반등이어야지만 우리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찾다가 노브랜드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마트의 그 노브랜드는 아니고요. 네. 의류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ODM, OEM 업체를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브랜드의 타겟 시장이 어디냐? 미국의 타겟 그리고 이제 월마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지갑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중저가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가 네. 나오거든요. 갭이라든지 H&M 브랜드를 통해서 매출에 대한 어떤 성과를 올해 하반기에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여름보다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기 헤딩 때문에 많이 그쵸. 팔리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손절 라인을 지금 현재 가격이 12,970원인데 12,000원으로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 밀리게 되면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16,000원까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쌀쌀해지니까 딱 이맘때 의류주 좀 주목을 그렇죠. 받더라고요. 노브랜드 관심권에서 봐주셨는데 목표 주가 16,000원이고 손절 라인을 잘 지켜보자 12,000원 좀 타이트하게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